공개 못할 가정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김종원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한 얘기인데요. 이에 앞서서 지금 어쨌든 김종원 전 수석 교체 인사가 이루어졌죠.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그 참모진 인사가 있는데 이 얘기, 그 대통령의 인사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수석의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으로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습니다. 최소연 평론가님, 일단 뭐 사의 표명한 사람들 중에 노영민 실장과 그 김혜숙 인사수석 외에는 모두 교체가 결국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일단 오 수석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김혜숙 수석은 이제 유임되고, 오히려 이제 사표를 내지 않은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김거상 수석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이걸 보면서 들은 게 반쪽짜리 인사다 그래도. 왜냐, 노영민, 결국에는 대통령이 인사의 메시지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저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국정 운영의 방향타, 당정청 관계의 재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명한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노 실장은 지금 유임이 되면서 다 5명의 수석이 바뀐 거란 말이죠. 물론 부분별로 보면 이번 수석에서 인사는 아마 최재성 그 의원의 정무수석 임명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놓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청와대 개편이는 반쪽짜리 개편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노영민 실장의 이제 유임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한시적이다 아니면 뭐 좀 더 갈 것이다 많은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비서실장의 교체가 없는 이번 청와대 수석 인사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어서 쇄신에 대한 동력 혹은 그런 공감대 이런 것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발표된 이 정만호, 윤창열 수석 주택 두 채 중에 한 채를 뭐 처분 중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 발표된 뭐 최재성 정무수석이라든지 김종호, 김재남 수석 또한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청와대 인사 기준이 어느샌가 이제 주택 소유 여부가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6명이 사의를 표명한 후에 이제 최재성 이제 수석을 다시 선임하고 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무주택자 아니면은 이제 한 주택자, 1주택자들이 이제 뽑힌 걸 보면은 이게 청와대 인선의 하나의 기준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놓고도 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어떤 집행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런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어떤 그 수치를 보더라도 상당히 고위공직자의 일정한 거의 40% 수준이 다주택자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주는 신호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고려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 아닌 다른 용도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선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게 아까 최소연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아니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사표가 반려됐다고도 얘기 안 하고 유임이 됐다고도 얘기를 안 하고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쇄신의 메시지나 방향이 지금 공감을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죠. 공직 운영의 핵심은 인사입니다. 인사. 대통령이 가장 할 수 있는 게 인사예요. 그리고 특히나 신상필벌은 공직기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부동산 그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당사자가 사실 이제 노 실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지시했다 거기다 안 먹히니까 다시 8월까지 하라 이런 지시를 통해서 다주택자 프레임을 만드는 이제 당사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실 대통령 국정훈련에 혼선을 가져오고 여권 내부의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떤 대통령이 신호를 줘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위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신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조만간 교체할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전혀 이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번 인사에 자꾸 의미가 퇴색되고 묻힌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노 실장의 거취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이번 인사의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평가가 좀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영민 실장이 뭐 똘똘한 한 채 논란 일으킨 당사자긴 한데 어쨌든 팔았다 그래요. 팔았어요. 이 반포동 아파트를.
지난달에 11억 3천만 원에 팔아서 8억 5천만 원의 차익을 거뒀고, 뭐 양도세를 아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양도세를 아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청주집을 먼저 팔고 이제 반포집을 나중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를 굉장히 좀 크게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주집이 먼저 팔리고 반포집은 그럼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반포집을 먼저 팔게 되었다면 어떤 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이제 집을 처분한 부분이라서 양도세에 상당히 좀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 차익이 아주 매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청주집의 어떤 그 시세 차익을 영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2천만 원, 지금과 같은 순서로 청주집을 먼저 처분하고 반포집을 처분했다고 했을 때 한 양도세가 2천만 원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순서만 바뀌었어도 2억이 넘게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시세 차익도 많이 얻고 양도세도 상당히 아낀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런 논란에 대해서, 차익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가 직접 매매와 동일한 가격이다. 이게 최고가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직접 매매와 동일한 가격이라고 하고요. 또 15년 정도 보유한 주택임을 감안해달라. 그래서 차익이 생긴 거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임 시에는 호가 논란 있었고요. 또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또 뒤끝 퇴장 논란에도 휩싸였잖아요. 일단 뭐 청와대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요. 그 아니라는 설명에 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뭐 또 동의를 하겠습니까? 사실 휴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 퇴임하면서 바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온 거다 하는데, 아니 사실 이제 민정수석을 그만두면 계속 쉬는 건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걸 쉬는 거를 그렇게 땡겨서 쉬겠다고 한 것이 저는 설득력 있는 청와대 해명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이 문제는 얘기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조원 수석이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좀 약간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해야지, 뭐 휴가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사실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찌됐건 김조원 수석은 좀 제가 보기에 많은 논란을 남겨 정말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좀 상처를 남겼다, 저렇게 보고. 네, 지금 있습니다. 또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인데, 지지자들과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1심 유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다, 지금 이런 속보 들어와 있고요. 이 손혜원 의원 1심 재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뒤에 바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청와대 부동산 논란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 김조원 전 수석,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육선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이석현 전 의원, 김조원 전 수석 논란에 대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을 앞으로 파나 안 파나 매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려고 그래요. 청와대가 어디 보통 자리입니까? 대통령 측근이라는, 참고라는 그 자리가, 그 영예가 그만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수석은 영원한 수석입니다. 한번 수석이. 대통령 표도 떨어지고, 우리 당 표도 떨어졌잖아요. 그런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부의장 출신의 이석현 전 의원, 중진 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목소리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 장 변호사님. 네. 어쨌든 이 뭐 김조원 전 수석, 또 김거성 전 수석도 청와대 물러났더라도 집을 팔아야 된다.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 신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저는 그런데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재산을 팔으려고 이제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정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본인들이 향유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자유권은 분명히 이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정책의 이반자로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의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제 불신의 신호를 보내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그것도 또 이 부동산
부동산 다주택을 이유로 물러나게 됐는데 사실상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주택만 보유하도록 해라. 사회적 비판의 여론의 목소리에 어떤 신중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두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죠. 우원식 의원은 퇴임 후에도 2주택을 보유한다면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전 보셨던 것처럼 이석현 전 의원은 물러났어도 집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제 여러 가지 공개 안 되는 가정사가 있다.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면서 같은 여당 안에서도 이 김조원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조원 전 수석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여당 내부 사정은 좀 어떨까요? 경실련이 발표한 민주당 내부의 다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39명이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처분을 과연 하고 있을까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지도부는 서약하신 의원님들의 다주택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상 의원들은 지도부 요청을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이행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SNS나 홈페이지 등에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해소를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들에게 요구하면서 관련 상황을 SNS를 통해서 밝혀라라고 했는데 지금 4명 반 글을 올렸다. 그중에서도 집을 실제로 판 사람은 1명뿐이다. 썩 좋은 성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은 여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재산 문제,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저는 여당이나 공직자들은 한 발을 지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라고 신뢰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의 이 주택 매각 속도라든가 의지를 놓고 보면 좀 사실 이게 태도가 이게 의지가 있느냐 이런 좀 약간 의혹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또 우리 이제 8월 20날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 있잖아요. 예. 국민이 아마 굉장히 꼼꼼하게 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지금 제2, 제3의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세법 개정안이 나와도 과연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고 동의를 보내겠는가? 그 정책이 힘을 받겠는가? 이런 점들은 굉장히 의문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집값 발언 역시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김상조 정책실장 이 발언에 대해서 수혜가 나면 신선식품 같은 체감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또 이게 신선식품이랑 비교하는 게 현실 인식 동떨어진 거 아니냐 또 지적이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식품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액 형성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고 더더군다나 수해 피해가 굉장히 좀 극심한 상황에서 수해를 어떤 비유로 들면서 어떤 본인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이제 어쨌든 부동산 가액의 상승 지수가 좀 저감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시장 상황이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국민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진 인사 개편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 나눠봤고요. 방금 전해드렸던 속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5번째 이슈 바로 이 속보입니다.